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긴급하게 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좀 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낙찰된 물건이 있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경남 양산 물금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요게 이제 오늘 날짜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납으로 또 나올 여지가 있고 혹은 차순위로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면 1등이 미납을 해서 2등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거든요. 현재로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미납으로 또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낙찰이 됐지만 채권자가 이제 낙찰이 된 거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미납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긴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고 입찰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자, 낙찰된 날짜는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1등이 유동화회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이제 1억 8,300 이렇게 돼 있고 총 9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채권자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채권자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내고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납으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이 물건을 입찰해야 되는지 좀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9명 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는데 다음 회차 또 나오게 된다면 또 여러 사람이 입찰할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니까 예전부터 유심히 봤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물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현재 1등이 1억 9천, 2등이 1억 8,300, 그 외 7명이 더 입찰해서 총 9명 입찰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세가 2억 5,500, 현 시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싸니까 아마도 이번 회차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은 꼭 받겠다 해서 앞차순을 조금 넘겨서 낙찰을 받아간 거고요. 그래서 2등은 이 앞차순을 조금 넘겨서 입찰을 했는데도 2등이 이제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이 금액 사이, 2차하고 3차 사이 금액으로 아마 썼지 싶습니다. 근데 이제 7명, 8명, 채권자를 빼면 8명까지 입찰한 셈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위험한지? 자, 내려보겠습니다.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땡땡씨고요. 22년 3월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3년 5월 25일이 말소 기준이니까 일단 전입일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미상이에요. 확정 배당 없으니까 권리 신고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본인이 실제 보증금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낙찰자 인수죠, 그죠? 권리 신고를 안 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내고 살아왔던 임차인이 확인이 된다면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이게 1억 8천에 이제 받아가든 1억 9천에 누군가 낙찰이 되든 낙찰돼서 잔금 낸 그 배당 재원은 이 임차인에겐 가지 않죠. 왜? 배당을 안 했으니까.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임차인 박모 씨가 실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있다면 고스란히 이 금액은 낙찰자가 따놓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상의 약간의 특수 물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전입자가 빠른 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채권 최고액 6억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는 2억 5천 정도이고요. 자,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 가액을 대략 보니까 이게 지금 23년 5월에 대출이 나왔거든요. 23년 한 5, 6월쯤에는 2억 한 8천 2억 5천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나간 금액이 채권 최고액 6억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물건 번호 2번이지 않습니까? 나온 게. 자, 물건 번호 1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동일하고요. 채무자도 이제 동일하겠죠. 공동담보로 이제 대출이 나왔던 겁니다. 노르웨이 아침도 저희가 시세를 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억 조금 넘게. 그러니까 시세가 7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물건번호 1번 노르웨이 아침 아파트, 그리고 물건번호 2번 제가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동일 스위트, 요거까지 두 개로 공동담보로 해서 채권 최고액 6억으로 대출이 나온 거죠. 그럼 한 5억 정도 대출이 나왔겠죠, 그죠? 자, 그렇게 봤다는 것은 아마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이 은행이, 신한은행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풀대출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개 합쳐가지고 6억 나갔으니까, 그죠? 채권 최고액 5억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금이 5억이겠죠. 그렇게 실행됐다는 것은 시세의 한 70% 이상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뭉뚱그리 합혀가지고 대출이 나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근저당 실행이 됐으니까 이때 임차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서 이 임차인이 문제되지 않는 임차인으로 판단을 하고 대출이 나갔을 거야. 그래서 전입이 빠르고 권리 신고를 안 하는 이 박 씨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맞죠?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근저당 설정이 이후에 설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전입자가 누군지 가족인지 아닌지, 혹여 가족이 아니라면 무상임대차 확인서 제출했는지 그 등등 여부를 보고 판단했을 것이기에 이 박 씨는 정상적인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건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특정해서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신 거죠. 자, 이 물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이 채권자 빼고도 8명이나 입찰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서 미상으로 떠 있는 이런 임차인일지도 모르는 이 박 씨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실거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봐요. 실제 임차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내가 입찰하는 이 물건이 혹여 모르는 문제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 근저당권자가 대출을 해줬을 당시에 만에 하나예요. 이 박 씨가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써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무상임차인인가 보다 하고 대출이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요 근저당권자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이 박 씨는 무상임차인이에요. 제가 서류 받아둔 게 있어요. 라고 제출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경매 진행 중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 사람 무상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함이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기재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박 씨가 진짜로 보증금이 걸린 임차인이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증금을 고스란히 인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2억 보증금 걸린 사람이야. 근데 대출이 실행될 당시에 임대인이 이렇게 동의 좀 해달라 했어. 무상임대차 확약서로 좀 이렇게 도장 좀 찍어줘. 인감첨부해서.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죠. 해줬는데, 자, 해주니까 그에 의해서 대출이 나간 거죠. 아,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이 아니구나. 대출해줄게. 이렇게 은행이 대출해준 거죠.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이제 경매로 나온 상황이죠. 그때 혹여 이 은행이 무상임대차 확약서가 있어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건 임차인이 아니니까 문제없으니까 입찰하세요 하고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제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 결과가 낙찰받는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대비되게 결과값이 달라진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상임대차 확약서라든지 근저당권자가 신뢰할 만한 어떤 서류가 이제 제출됐음에도 이 경매 사건에서 제출됨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 이 박 씨가 만에 하나 2억이라도 보증금이 걸려있는 임차인이면 지금 내가 낙찰되고 잔금 내면 누구한테 배당가요? 권리 신고 안 했잖아요. 확정 배당 없으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자 이렇게 쭉 배당되고 이 임차인한테는 배당금 하나도 안 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본인 2억이 있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고 입금 내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인수해야 될 수 있다고요. 1억 8천, 1억 9천에 낙찰되고도 2억을 또 물어줘야 되는 물건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요. 해볼게요. 저는 아실에서 여러분들 실거래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전입 이상 대항력이 있다면 그 이후에 정상적인 이 부동산의 시세 한 70% 80% 이렇게 채권 재고액이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다 하더라도 저는 실거래 신고 한번 확인하고요, 현장까지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을 할 때는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드물긴 해도 100에 하나 내가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 예외적인 상황이 내가 지금 사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할 땐 꼼꼼히 보셔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양산 물금 동일 스위트 백구동입니다. 13층입니다. 13층에 1304호고 84.99평방미터예요. 요거 여러분들 외우고 계세요. 자, 실거래 이력 저는 아실에서 보겠습니다. 자, 전세 현황하고요. 84.98 어쩌고저쩌고 니까 이거 맞거든요. 자, 전세 이력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자, 보세요. 요 임차인이 지금 전입을 한 시점이 22년 3월입니다. 그러면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하면 계약일이 22년 한 2월, 3월 초 그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22년 2월, 3월 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은 평형대. 그리고 백구동에 13층이 전세 실거래 신고가 있는지를 제가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같은 평형대 84.99 22년 쭉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22년 2월 21일 날에 백구동이 맞네요. 그리고 13층이에요. 몇 도실인지는 안 나와 있어. 백구동의 13층에 전세 보증금 2억 5천 건 사람이 있어. 맞나요? 아까 3월 11일 날에 전입을 했는데 2월 21일 날에 계약 체결을 하고 3월 달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세 세입자가 백구동의 1301호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6호까지 있어요.
근데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4호인지 5호인지 6호인지 몰라. 현재 이 정보만 가지고. 맞죠? 그런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네이버 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백구동에 제가 13층을 봅니다. 13층을 보니까 자, 이게 1303호가 110.53평방미터, 1304호가 110.5, 이 두 개가 우리는 지금 1304호죠. 경매로 나온 게. 근데 1303호하고 1304호가 면적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요. 1호하고 2호는 면적이 작아요. 110.28이거든요. 요거는 110.53이고요.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5, 6호 라인은 작아요. 83.09, 83.09.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은요. 공용 면적이 똑같은 거는 1304호하고 1303호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뭘 뜻하느냐? 지금 요 13층이 전세 2억 5천 걸린 2월 21일 날에 계약한 이 물건이요. 이 물건이 1303호 아니면 1304호라는 얘기입니다. 왜? 면적동이란 거 제가 지금 클릭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제공하는 호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없애달라면 없애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히스토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 물건에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히스토리? 전세 세입자, 매매 거래 이력 이런 게 나온다고 한번 볼게요. 자, 해보니까 21년 11월 29일 날에 매매 거래 2억 7,600에 중개 거래 했습니다. 지금 해당 부동산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21년 11월 29일 날 매매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1304호인지 확인을 하려면 3호일 수도 있고 4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어보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이 해당 날짜에 계약 거래하고 잔금 입장은 다르겠지만 계약일이 이 날짜고 매매가가 2억 7,600이 맞다면 이 호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됩니까? 지금 해당 부동산이 백구동에 13층인데 1303호인지 4호인지 몰라. 근데 제가 1303호인지 4호인지 특정을 하려고 이 부동산에 전세 계약 거래하고요. 전세 계약 실거래 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실거래 신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아실에서 제공하는 게 11월 29일로 2억 7,600 중개거래가 돼 있습니다. 11월 29일이에요. 21년.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부동산이 과연 21년 11월 29일에 매매 계약 체결이 됐는지. 자, 경매정보지를 보니까요. 자, 22년 1월 27일 날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2억 7,600에. 금액 똑같죠? 근데 아까는 실거래 신고니까 계약 날짜 기준으로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날짜가 11월이 아니고 다음 자, 2달 뒤에 이렇게 잔금이 치르고 거래가는 똑같아요. 불안합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불안해요.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11월 29일 매매 계약 체결한 거 맞죠? 그리고 1월 27일 날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2억 7,900에. 자, 제가 등기부등본 연 거예요.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그럼 매매 날짜, 계약 날짜 동일하죠? 아까 실거래 신고하고 맞나요? 아까 아실에 있는 히스토리에 있는 거하고 맞나요? 그럼 아실에 실거래 신고 내역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2억 5천 걸고 살아온 호실이 1304호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 히스토리를 보면 나오잖아요. 2억 7,600에 11월 29일 중개거래가 찍혀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실이 데이터베이스가 틀리지 않다면 이거는 2억 5천 걸린 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2억 5천 고스란히 인수라고요. 인수. 이해되십니까? 이게 1304호가 2억 5천 전세 보증금 실거래 신고가 된 호실이 맞다고요. 아실이 틀리지 않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22년 2월 21일 날에 2억 5천 걸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풀로 대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올전세로 걸린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8명 9명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실 데이터가 많다면 여러분들 사고예요. 사고 이거. 이게 지금 낙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올 여지가 커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실이 틀릴 수도 있고 제 얘기가 틀릴 가능성도 적게 남아 있지만 이거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올전세 세입자 2억 5천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실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미납으로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들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대출이 어떻게 실행이 됐을까?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보면 물건 번호 1번 요것도 채권자 동일하고 채무자가 동일하거든요. 요게 지금 보증금이 적게 걸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2천에 80. 자, 그래서 요것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추정일 뿐입니다.
요것도 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썼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임의대로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보가 없어. 전입은 돼 있는데.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다 해가지고 아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요 근저당 은행이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소송 갔을 때는요, 시내치기나 금반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임차인, 여기 경매 진행 당시에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진행할 때 이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서류를 받았다 특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 진짜 여러분들 미납해야 되는 상황 생기고요. 소송을 해서 잔금을 해서 싸워보려고 해도 이길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보증금을 잃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이 되면 비교적 은행에서 이제 자소 쓸 때 다 체크를 하긴 해요. 그럼에도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현황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실거래 신고 이력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찜찜하다 하면 현장 가보세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 탐문조사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신중하게 보시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으로 다시 나올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또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면 2등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다. 그리 되면 2등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1등이 미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채권자, 현재 낙찰된 분이 채권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등이 최고가 매수인을 가져간다면 이제 2등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미납으로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제가 이 물건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자료로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물건이기도 해요. 왜? 실거래 신고가 찍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물건으로 특정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기에 제가 좀 노심초사 조심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또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거래 신고가 찍혀있고 전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아실이 데이터가 틀리지 않다면 이것은 2억 5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경매를 공부하고 배우는 건 좋은데요, 확실히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입찰하실 분들은 돌다리 도둑이다 생각하고 좀 더 조사하세요. 그렇게 정보 꼼꼼히 취합하셔가지고 입찰을 할지 안 할지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